안도입니다. 오늘은 설거지하면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부엌의 중간창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mm의 나무판에 창문이 들어갈 곳을 그려주고 각 꼭지점마다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뚫어진 구멍 안에 모토소의 날을 집어넣고 창문을 그린 도안대로 잘라줍니다. 다음은 페인트를 이용해서 칠해줄 건데요. 바닥에 뭘 깔기 싫으시면 저처럼 박스를 밑에 대고 칠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나무 막대기를 사용해서 두께감을 만들어 줄 건데요. 나무 막대기 4개를 목공용 풀로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꽉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주었는데요. 이 스카치 테이프는 목공용 풀이 다 마르고 나면 떼어내줘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개를 제작해줍니다. 이 나무들은 벽과 벽 사이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인데요. 벽과 벽 사이에는 여러 가지 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스선이나 수도선 같은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선이 들어갈 부분에 벽에 구멍을 내줍니다. 그리고 나무 막대기 위에 목공용 풀을 발라주고 앞판과 뒷판을 합체해줍니다. 잘 붙어있도록 면적이 넓은 마스킹 테이프를 2개의 판에 붙여줍니다. 후에 책으로 눌러 고정시켜줍니다. 창문을 만들어줍니다. 길이에 맞게 나무를 재단하고 붙여주면 됩니다. 두 개의 창문을 만들어준 후에 타미야 플라스틱 빔 1mm 스퀘어를 사용해서 창문 아랫부분에 레일이 될 곳을 만들어줍니다. 한 창문마다 각 2개씩 위아래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창문 틀을 만들어줍니다. 히노키 나무를 커터칼로 잘라 재단하고 목공용 풀을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히노키 나무를 먼저 붙여준 후에 사각형 프라빔으로 간격을 조절해줍니다. 아까 레일을 만들었던 그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히노키 나무를 붙여주고 프라판으로 다시 간격을 넓혀줍니다. 뒤쪽에도 한 번 더 히노키 나무를 붙여주면 레일의 형태가 완성됩니다. 이런 레일을 위아래로 2개 만들어줍니다. 우드 스테인을 조색해줍니다. 자단색과 밤나무색 그리고 스칼렛 레이크 색상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약간 짙은 색상의 붉은기가 살짝 감도는 나무 색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덜어서 조색하시면 됩니다. 색상이 완성되면 나무에 한번 발라서 원하는 색상이 나온 게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창틀과 창문틀을 우드 스테인을 이용해서 색을 칠해줍니다. 한쪽에 너무 뭉쳐져서 색이 군데군데 진해지지 않도록 골고루 넓게 잘 펴발라줍니다. 다음으로는 창문 안으로 들어갈 유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맨 처음엔 아크릴을 사용했는데 아크릴이 너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잘리지 않아서 그 다음에는 투명색 프라판을 샀습니다. 투명색 프라판은 아크릴보다는 덜 단단한데 대신 약간 무른 성질이 있어서 저렇게 모터소의 날이 휘어져서 여기저기로 들어가는 게 보이실 텐데요. 저런 식으로 돼서 조금 작업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투명 프라판의 겉껍질을 벗겨줍니다. 앞뒤로 겉껍질이 있는데 벗겨내고 나면 아주 투명하고 예쁜 모습이 나와서 묘한 쾌감이 있죠. 투명해진 창문 끝부분에 목공용 풀을 발라줍니다. 내면에 모두 다 발라준 후에 창문틀 안으로 창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목공용 풀이 살짝 튀어나와서 하얗게 된 부분들은 지금 재빨리 닦아줍니다. 나중에 닦으려고 하면 좀 잘 닦이지도 않고 예쁘지 않게 흉지는 경우가 많아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닦아줍니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창문을 2개 만들어주세요. 창문이 다 만들어졌으면 에폭시를 이용해서 창문에 레일을 붙여줍니다. 에폭시는 2가지 액체가 따로따로 나오는데요. 1대1 비율로 나올 수 있게 균일하게 힘을 줘서 짜줍니다. 이쑤시개로 잘 섞어서 창틀에 발라줍니다. 5분에서 10분 내에 단단하게 굳기 때문에 그 안에 작업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만 배합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만들고 하는 식으로 작업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작업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귀찮지만 에폭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껴서 쓰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에폭시 하나를 사서 지금 부엌 만드는 동안 쓰고 더는 안 샀습니다. 더는 안 샀네요. 저 에폭시가 대략 14mm 정도 되는 양입니다. 창틀에 창문을 끼워서 잘 왔다 갔다 하는지 봐줍니다. 나중에 생각한 게 딱 알맞게 공간을 남기지 말고 조금만 더 공간을 남겼으면 훨씬 수월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뻑뻑하면 저 레일이 분리되기도 해서 레일을 만드실 때 조금 공간을 더 내주면 수월하게 왔다 갔다 하는 창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공용 풀을 발라서 창틀을 벽에 고정시켜줍니다. 탁! 들어가죠. 옆면에 붙여줄 창틀도 고정해줍니다. 우드 필러를 이용해서 구멍난 부분을 메꿔줄 텐데요. 우드 필러는 다이소에서 샀고 개당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합니다. 구멍이 난 부분에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잘 발라주시고 마르기 전에 닦아내줍니다. 거의 바르자마자 다 발라졌다고 생각되면 바로 물티슈로 쓱쓱 문질러서 구멍이 혹시라도 막히지 않은 부분은 물티슈로 밀 때 같이 막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무 위에 묻어있는 것도 제거하시면서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나중에는 굉장히 큰 차이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소한 디테일을 최대한 신경 써서 만들면 완성도가 2배 이상 확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사이즈로 잘라낸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를 때는 어느 정도의 간격은 남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업하신 후에 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깔끔하고 예쁜 작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만들기는 완성입니다. 티스토리에는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아주 사소한 부분들을 제가 글로 적어가 볼까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 창에 있는 주소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작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